왜 틀렸나 보자. 왜 틀렸는지. 얘들아, 앞으로 3학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학년은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이렇게 시험 한 번에 멘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수능 보는 그날까지 4시부터 시작해서 얘들아, 일단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세요. 시험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무슨 영향? 다운되는 거. 시험 때문에 시험 공부를 못하면 안 돼. 알겠죠? 이것만 켜고 얘기할게. 잔소리가 많으면 안 되는데, 그지? 오늘 종강날인데. 오늘 이제 2학년 마지막 수업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과제를 뭘로 냈느냐. 과제가 지난주보다 좀 많아요, 양이 많은데 2학년 모의고사를 위주로 넣었어요. 2학년 모의고사 기출이니까 한번 쫙 풀어보고 2학년 기출이 어렵다 느껴지면 반드시 나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어필을 해주세요. 내가 다음 주에 숙제 검사 할 때 거기에 나한테 남기는 말을 써놓고 어렵다, 어쩐다 반드시 채점해서 내가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지 2학년 거 반드시 나한테 티를 팍팍 내줘야 돼. 얘들아, 아는 척하고 있는 거 아무 소용없어. 나한테 최대한 니네가 모르는 거 많이 얘기해줘야 돼. 알겠지? 내가 니네 눈빛만 보고 알아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 내가 미처 캐치 못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모르는 거 잘 얘기해주고요. 엄매 지금 잘 못 본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이제 하면 되잖아. 2달 안에. 365일 1년 남았다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1년이 안 남고 벌써 11달밖에 안 남았죠. 11개월 채 안 남았어.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잘 해야 되니까 헛수를 쓸 시간이 없다. 시험 보고 나면 앞으로 매번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에 매달리세요. 매달리라는 얘기가 뭔 얘기야? 이거 이래서 틀렸네? 왜 틀렸는지를 봐야지. 와, 나 끝났네? 포기하고 싶네? 자꾸 그런 마음 들면 안 됩니다. 1, 2, 3번도 낯설게 느껴지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2학기 내내 나랑 수능 공부한 친구들은 아침에 10시에도 한 판 시험 봤거든? 그나마 2학기 때 수능 공부한 친구들이 좀 낫더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1, 2, 3번 어떻게 푸는지 알고 화살이랑 엄매 쭉 우리 풀어왔었거든. 2학기 내내. 근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문에 내신 공부하느라 지금 못한 친구들은 오늘 보면 조금 낯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얼마나 차이 나나 봤는데 확실히 10시에 보니까 차이 좀 있더라고요. 차이 좀 있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2달 동안 바짝 쫓아가야죠. 이제 2학기 동안 내신 안 하고 정시 준비한 친구들은 그만큼 수능 잘 봐야 되니까 앞서가고 있는 거고, 우리 내신 공부한 친구들은 언제까지? 내년 1학기까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챙기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서 수시원서 한 장도 안 넣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정시로 간다고 하는 친구들도 무조건 수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까지는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정도로만 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좌지우지 될 필요 없고, 1, 2, 3번은 틀렸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다운되는 게 아니라 반성을 많이 해. 1, 2, 3번 틀렸으면 있잖아. 수능의 기본이 안 된 거야. 수능의 기본이 뭔데? 문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선지에서 찾는 거야. 선지가 옳으냐 틀리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문제에서 말한 기준, 본문에서 하는 얘기를 1, 2, 3번 통해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느냐, 그거 물어보는 건데, 자, 사서가 무슨 뜻인지 잠깐 보고, 1, 2, 3번은 앞으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올해 수능에서 1번이 되게 어려웠어. 어이없지? 1번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높은 등급에서도 1번 틀린 친구들이 있었어. 심지어 1번이 정오답률 탑 15 안에 들 정도였어. 그래서 만만히 볼 부분은 아니고, 이변이 없다면 올해 수능도, 내년 수능도, 내년 6월, 9월도 1, 2, 3번이 나올 거야. 이 부분을 이름을 뭐라 그래? 독서론이라고 하죠. 수업 시간에는 따로 크게 공부하진 않겠지만 2강 모의고사
그리고 이가 반세개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만나게 될 거야. 기준은 뭐라고? 1번, 2번, 3번 다 마찬가지야. 네 생각이 들어갈수록 바로 틀려.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3번까지 주어지는 짧은 본문 안에서 기준을 잘 찾아서 고르셔야 됩니다. 자, 4번에서 9번 바로 볼 건데 아까 10시에 본 친구들은요. 경제과학지문보다 오히려 4번에서 9번 여기에서 오답이 훨씬 많았고 안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틀렸다거나 혹은 글 자체가 이게 가장 어려웠대. 그냥 좀 어이가 없었어. 내가 생각할 때는 세 번째 지문이 제일 난이도가 있고 굉장히 쉬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비문하기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2학기 때 나랑 수능 공부를 계속 했던 친구들은 가와 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오지. 가와 나의 차이점이 뭐야 얘들아? 관점의 차이라고 늘 얘기하죠. 가와 나 따로따로 나오면 관점의 차이인데 가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 자, 한마디로 말하면 가의 글쓴이는요. 가의 글쓴이는 뭐가 싫다? 조선 중화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가는 뭐라고? 사대부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어가지고 가의 글쓴이를 주어로 했을 때 가의 글쓴이는 조선 중화주의를 어떻게 하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자, 그런데 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나에서는요. 첫 번째 문장에 밑줄 치고 첫 번째 문장의 별표 하나 해주세요. 얘 왜 별표야? 자, 봐봐. 가에서 조선 중화주의 진짜 싫어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흔히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흔히를 뭘로 바꿔? 흔히를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런 말이랑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이런 말이랑 바꾸면 있잖아. 결국에 이 문장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통념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문학을 할 때는 네가 이 문장을 읽고 계속 다른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해야 돼. 한 번에 안 되겠지? 훈련. 어떤 말로 바꿔야 되지? 평가원이 좋아하는 단어들로 바꿔야 돼. 아, 이거는 통념이구나. 뭐가 통념이래? 조선 중화주의는 국제정치의 현실과 괴리되어 한족의 제국을 우상화했던 사상으로 인식된다. 이게 좀 지적해서 미안. 자, 그러면 이게 통념이면 이 첫 번째 문장 내용 보니까 무슨 내용이랑 똑같니? 가의 내용이랑 똑같아. 가의 내용이랑. 가에서 조선 중화주의 걔네 한족 우상화하고 있어. 명나라 최고래. 그래서 비판받아 마땅해. 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나의 첫 번째 문장에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의 글쓴이는 가의 얘기를 뭘로 받아? 그러나로 받고 있어. 그러나 세모 치시고요. 뒤에 뭘로 연결되니? 생략된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고. 그러나 앞서 말한 통념과 달리 라고 써주면 글이 훨씬 부드러워져. 그런데 일부러 쓰지 않아. 왜? 문학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쓴 거지만 요 비문학은요. 니네 시험 보라고 따로 쓴 글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통념과 달리 라는 단어를 써주면 글은 매끄러워질전정 난이도가 너무 쉬워지는 거야. 너네 어려우라고, 너네 이해하기 힘들라고 이런 것들을 생략해버리는 거지. 생략하고 어떻게 시작해? 그러나 조선중화주의를 내세운 사대부들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우상화했던 사상으로 인식된 것과는 달리 때때로 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으로 나를 전개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의 이런 인식의 차이, 가가 조선 중화주의를 바라보는 시각과 나가 조선 중화주의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캐치만 했었으면 4번부터 8번까지 무리 없이
전혀 이해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일단 이 글의 포인트는 뭐다? 그 시각 차이를 인식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4번에 보세요. 4번 지워놓고 잠깐 볼까? 4번이 답인데 지금 봐봐. 다시 써줄게요. 4번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사상에 대한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여기에서 말하는 특정 사상이 뭐예요? 중화주의 얘기하는 거죠? 중화에 대한 사회적 학념 첫 번째 문장이었지? 부합하지 않는 사회 누구의 사례야? 송시열 얘기하고 있잖아. 송시열 얘기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어? 예컨대 왼쪽에 그치? 예시로 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4번 가와나에 대한 서술 방식 맞고요. 5번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5번? 5번 아니고요. 일단 5번 가는 부분적으로 역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요. 3번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사상의 지지자들이 그것을 주장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거 왜 생각했을까요? 나와 달리라고 했는데 가든 나든 그것을 주장한 이유를 국제적인 정세 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둘 다 이유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바로바로 만약에 질문 있으면 눈짓으로라도 주세요. 5번 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이고 얘들아 5번 틀렸으면 비문학 연습 매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얘는요 눈에 보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게 요즘 수능 트렌드지. 평가원 트렌드하고 한 단어만 바꾸지 않아. 과학이나 생물처럼 정보량이 굉장히 많으면 한 단어만 바꾸기도 하거든. 근데 이런 인문지문에서 유치하게 단어 하나만 바꾸고 그러지 않아. 정보량이 그만큼 없거든. 다만 여기 보세요. 자국이 중원의 한족 국가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중화와 중화 사이의 지역, 종족적 요소의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족 국가는 아니지만 이라는 표현이 종족적 요소의 차이가 없다라는 말이라 머릿속에서 정말 스파크 읽듯이 파바바바 서로 교환될 수 있어야 돼. 두 개가 같은 단어라고 명확하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인식이 바로바로 무리 없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비문학이지 얘들아. 그쵸? 5번에 3번. 자,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문제 풀 때는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얘기했지. 문제 풀 때는 양아치처럼, 시험 볼 땐 양아치처럼, 공부할 땐 어떻게 굉장히 모범생처럼 1번 근거, 2번 근거, 4번 근거, 5번 근거 다 찾아냅니다. 알겠죠? 커트로 공부하지 마세요. 6번 별표 3개 하시고 나랑 비문학 공부를 많이 했으면 6번을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거야 얘들아. 6번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에서 가의 배경을 추론한 내용으로 라고 그러는데 보통은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라고 자주 나옵니다. 밑줄 쳐놓고 이유, 배경, 평가원에서 무지하게 잘 물어봐. 자, 그런데 내가 연습을 안 하면 문제 풀 때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1번 선지 본문에 나와 있나? 1번 옳은 얘기인가? 2번 나와 있나? 틀렸나? 다르게 써 있나?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풀라는 문제가 아니야. 자, 이유는요. 반드시 뭐랑 관계가 있다? 맥락이랑 관계가 있다. 이 문장을 뜬금없이 떡 써놓고 그게 끝이 아니야. 가의 이유는요. 어디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뒤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어. 글이라는 게 그렇잖아. 나가 어떤 이야기,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쭉 써내려간 글인데 가를 밑줄 쳐놓고 이거의 배경, 이거의 이유를 안 써놨을 리가 있어? 아니야. 써놨어. 자, 그러면 어디다 써놨는지 한번 보자고. 대부분은 바로 밑에 있기도 한데 얘도 보세요. 조선 중화주의를 내세운 사대부들은
때때로 명을 비판했다. 생각해봐 얘들아. 명이 중화였는데 명이 중화면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아니야. 비판 못하지 않았고 비판했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가 어디 나와 있다? 그 다음 문단 전체에 걸쳐서 이유가 나와 있어. 조선 중화주의자들은 이제 중화는 명이 아니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됐대. 여태까지는 중화가 곧 뭐였다? 중화가 곧 명이었는데 이제는 중화가 명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었다는 거. 중화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됐고 결국에 결론 뭐라고 내고 있어? 중화의 개념을 자유롭게 변형했다라고 이어지고 있어. 자, 그러면 그 내용을 1번에서 5번까지 중에 찾아야죠. 어디 나와 있어? 2번. 명과 동일시되었던 중화 개념이 명이 아닌 대상을 지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상 2번밖에 없다. 혹시 3번 한 친구들 있어요? 3번. 자, 3번 내용 맞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문제가 뭐야? 본문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가의 배경을 추론한 내용이라고 했어. 왜 가처럼 말했느냐? 2번 때문에 중화의 개념이 더 이상 명이 아니기 때문에 명을 비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맥락을 찾아내야 된다. 내가 독해한 대로 찾지 마시고 문제에서 나를 참고해서 가의 이유를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밑줄 친 앞 혹은 뒤에 이어져서 나와 있다. 굉장히 흔한 패턴이고요. 평가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알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7번 가와나를 참고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얘는 뭐야 얘들아? 얘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죠? 5번, 6번 참고해보면 7번의 답은 5, 5번 그치? 하나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명이 아니라 다양한 개념으로 변형될 수 있다. 6번이나 7번이나 어쨌든 같은 맥락이죠. 그쵸? 자, 8번. 얘도 미친듯이 별표 쳐져있네? 아이고, 그냥. 8번도 내가 미친듯이 별표 쳐놨네? 그치? 자, 8번. 관점의 문제를 물어보는데, 갑을 병의 얘기가 나와 있어. 자, 우리는 어떤 관점을 찾아봐야 되냐면, 손쉽게는 가의 입장, 나의 입장,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혹은 가에 등장하는 인물을 옹호하는 입장, 혹은 가에 등장하는 인물을 어떻게 하는 입장? 비판하는 입장. 그러니까 글을 쓴 입장인지 글에 등장하는 사람의 입장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나눠라? 글쓴이와 글에 등장하는 인물. 이 둘의 주어를 분리하시고 그들을 옹호하느냐 비판하느냐 또 두 가지로 나눠야 되지. 자, 그러면 갑은 내용을 보니까 한쪽 국가가 아니므로 소중할 수는 있어도 중화일 수는 없다. 명은 중화기 때문에 명이 없어지면 중화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누구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가의 글쓴이의 입장이에요. 그치? 가의 글쓴이의 입장. 자, 두 번째. 을이랑 병이랑 같이 봅시다. 을은 중화의 계승자라 하더라도 사대부들은 한쪽 국가들보다 그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다. 아, 조선 중화주의의 입장이구나. 그치? 조선 중화주의인데 어떤 입장? 명뿐만이 아니라 문화를 계승하면 중화일 수 있다는 입장. 병도 마찬가지죠. 을과 병은 둘 다 중화란 이런 거다. 중화의 다양한 의미를 수용하는 조선 중화주의자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각
을 병의 입장을 나눠놔야지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얘는 답이 쉬웠기 때문에 3번 을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없다는 믿음 아니죠.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명을 따르지 않아도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혹시 5번 한 친구 있어요? 5번 보면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5번 선지가 중요한데 봐봐. 병이 조선의 상황을 외면하는 사대부들이 많다고 한 것은 그들이 조선 중화주의로 인해 추상적인 논의에 몰두하여 현실로부터 유리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겠군. 이거 본문에 나와 있어 얘들아? 이거 본문에 나와 있어? 이걸 이해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거. 얘들아 정약용이 누구야? 성시열은 몰라도 우리가 정약용은 알잖아. 정약용이 누구야? 조선 후기 실학자 아닙니까? 조선 후기 실학자가 뭘 얘기해요? 청을 배척하지? 아니야. 청을 배워서 우리나라에 적용하자. 자, 정약용만 알았어도 여기 맞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사회 문제 푸는 거 아니고 국어 문제 푸는 거니까 5번이 맞다는 건 알아도 5번의 근거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 배경 지식이 이런 식으로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우리 국어 공부하니까 국어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두 번째 방법. 자, 여기 중간에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 밑줄 치시고 요 문장이 근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문장이 왜 근거냐? 5번 선지 봐봐. 나란히 놓고 봅시다. 병이 조선의 상황을 외면하는 사대부들이 많다고 한 것은 조선 중화주의로 인해 추상적인 논의에 몰두하여 현실로부터 유리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겠군. 두 번 부분 나와 있는데 결정적으로 여기 조선 중화주의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 비문학에서 구체적인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사전적인 의미 말고 비문학에서 구체적인 것의 반대말은요. 추상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늘 현실적인 거랑 맞닿아 있어. 얘는 뭐라고? 현실적인 거. 물리적인 거. 그런데 이거의 반대말은 뭐야? 개념, 추상 이런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5번 추상적인 논의에 몰두하여 구체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했다. 같은 얘기라고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실로부터 유리되었다. 그것도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나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이런 식으로 국제정치의 현실과 대비되어 첫 번째 문장에 그 이어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의 근거까지 명확하게 지금 푸는 방법 두 가지 얘기했어요. 배경 지식으로 풀거나 혹은 두 번째 국어적으로 접근하거나 뭘로든 답으로 가는 방향을 찾으셔야 됩니다. 9번에 3번이고요. 잘했고요. 10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전기지문. 나 전기지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잘 몰라 내가. 왜 몰라? 네, 읽어보면 대학 물리까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읽어보니까 다행히 나는 고등학교 물리 지식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물리 지식이 나오면 나는 그냥 글로밖에 못 풀고 배경 지식으로는 못 풉니다. 근데 보니까 중학교 수준이야. 과학 수준이. 너무 다행이었어. 뭐만 알면 됩니까? 이 글에서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개의 단어를 전압, 전류, 저항 이 세 개의 단어를 분리해서 인식을 했었어야지. 특히 전압과 전류라는 단어를 그냥 한 음운 덩어리로 니네가 인식을 했었으면 굉장히 어려워져. 이건 타고나는 걸 수도 있는데 훈련으로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은요. 국어라는 언어를 쓸 때 음운이 서로 비슷하면 전압, 전류 비슷하잖아요. 앞에가 똑같잖아요. 글자가. 비문학을 읽을 때 정보를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본능적인 거. 그런데
그런 거에 예민해질수록 모음 하나 달라졌을 때, 자음 하나 달라졌을 때 이런 변별적인 요소들을 캐치를 잘할수록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도 보면 자, 이 글은요. 이 노란색 부분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이 거의 이 지문의 전체야. 지금 뒤에 보면 접촉전압, 보폭전압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압이 뭔지, 전류가 뭔지 앞에 1문단에서 설명을 해놨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 접촉전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저항의 합과 전류를 곱한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얘들아? 저항과 전류를 곱하면 전압이 나와.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저항이 커지면 전압이 커져. 전류가 커지면 전압이 커져. 이건 물리 문제도 아니고 수학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곱하고 더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머릿속에 요 글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느냐. 아, 합하고 곱해서 얘가 나오니까 둘 중에 저항이 커지거나 전류가 커지면 전압이 커지는구나. 두 번째, 전압이 가만히 고정되어 있으면 전압이 고정되어 있을 때 저항이 커지면 전류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죠. 얘가 10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류가 작아져야 10이라는 숫자를 맞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캐치를 했었어야 돼요. 보폭도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 끊어놨네? 동그라미네? 다리 접촉 저항까지 동그라미 쳤어야 되죠? 다리 접촉 저항이랑 인체 고유 저항이랑 더해서 전류랑 곱하면 보폭 전압이 나온대. 그럼 두 개의 차이는 얘는 변압기랑 접촉하에 있는 거고 얘는 변압기랑 접촉 안에 있는 거고. 그럼 다야. 그게 다란 말이야. 문제에서 얘네를 어떻게 풀어놨는지 봅시다. 첫 번째 문제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야 이거는 그냥 봐도 맞추겠다. 어? 본문 안 봐도 맞추겠어. 그치? 10번에 4번 이런 거 당하면 안 되고. 11번 이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랑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거야. 자, 얘는 1번 선지가 일단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잖아. 1번이 변압기 표면의 전위는 변압기 주변 대위의 전위보다 높다. 그렇지? 그치? 자,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전압은 항상 뭐라고 바꿔놔야 돼? 전위의 차이라고 계속 바꿔 읽으셔야 돼요. 전압은 뭐라고요? 전위의 차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11번에 1번은 맞는데 2번 봐봐. 보폭 전압이 같으면이라 그랬어.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야? 여기에 생략된 말. 뭐라고 해야 더 정확하니? A와 B의 보폭 전압이 같으면 그치? 둘 중 다리 접촉 저항이 클수록 양다리의 전류가 어떻게? 적게 흐르겠죠. 얘들아, 아까 뭐라 그랬어? 전압이 똑같으면 저항이 크면 전류는 작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3번. 전류가 흐르는 대지에 자갈을 깔면 저항이 커지지. 그치? 양전하가 이동하지 않는다. 아까 10번이랑 같은 맥락으로 전류가 아주 안 흐른다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죠? 3번 땡. 4번. 보폭 전압과 마찬가지로 접촉 전압은 양발 가격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무관하다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수월합니다. 그쵸? 5번.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왜 이래? 그쵸? 3번이나 5번이나 10번에 4번이나 그쵸? 이거 한 맥락으로 다 엮이는 선지들이었죠? 그래서 땡. 이제 12번부터는 동그라미가 더 결정적으로 쓰이죠. 노란 동그라미가 더 결정적으로 쓰입니다. 기억 보세요. 자,
기억을 볼랬더니 이 문제 잠깐 봅시다. 신체에 존재하는 전이차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방법. 얘들아, 전이차를 줄이거나 없앤대. 얘를 뭘로 바꿔야 돼? 뭘로 바꿔? 전이차에는 전압이었기 때문에 왼쪽 봐봐. 전이차에는 전압이기 때문에 전압을 낮추는 방안을 찾으라는 거야. 전압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항이 적거나 전류가 작아야죠, 얘들아. 그치? 그래야 전압은 저항과 전류의 곱이니까. 당연히 전압을 낮추는 방안으로 바꿔야 했고, 전압을 낮추는 방안이니까 여기에서 저항이나 전류의 양이 적은 걸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 보세요. 변압기가 접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여기서 끊어야지. 그러면 무슨 전압 얘기하는 거야? 접촉 전압 없고 보폭 전압만 있으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한쪽 발을 지표면에서 뗀다. 괜찮죠? 그쵸? 기억 옳고. 니은 변압기와 접촉하고 있을 경우 그러면 접촉 전압 있죠? 한쪽 발을 접지전극과 먼 곳으로 이동시킨다. 얘들아, 전압은 뭐야? 전압은 아까 전일차라 그랬는데 한쪽 발을 접지전극과 먼 곳으로 이동을 시키면 전위 차이가 작아져요? 오히려 전위 차이가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접촉 전압은 오히려 커집니다. 그래서 니은 조건에 맞지 않아서 땡. 디귿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저항을 낮춘다고 했으니까 얘 당연히 옳죠. 리을은요? 얘들아, 접촉하고 있지 않을 경우라 그랬어. 그럼 얘도 보폭 전압만 있어. 그러면 변압기로부터 먼 쪽에 있는 발을 나무판에 올리면 얘 양발의 전이차가 오히려 커집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이차가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리을도 땡. 답은 기억과 오케이? 시키는 대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시키는 대로. 자, 13번 잘 풀었어? 내가 읽으면서 잘 바꿔가면서 잘 읽었는지 봅시다. 여기 좀 크게 볼게. 자,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는데 어느 변전소에 그림과 같이 접지전극이 외설돼. 그림 잘 안 보였는데 살짝같이 풀었지? 요게 접지전극이고 이게 변전소야. 하나도 안 보였지? 근데 그냥 그러려냐고 풀었죠? 그죠? 아무도 안 물어보길래 그냥 안 하구나 했어. 매설된 대지 위에 자갈길이 깔려있고 갑과 을은 변압기에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진 채 서있다. 자갈 표면에는 인체에 흘러도 안전한 색의 누설 전류가 흐르고 있다. 몸무게는 을이 갑보다 더 많이 나가네. 딱 보니까 정치 크죠? 얘가 더 많이 나간대. 얘가 몸무게가 더 많으면 본문에 따라서 인체 고유 저항은 누가 더 큰 거야? 을이 저항이 더 큽니다. 인체 고유 저항은 큰데 뭐는 똑같아? 양발 간격, 다리 접촉 저항의 크기는 같대. 근데 변압기랑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뭐만 있다? 보폭 전압만 있겠죠. 그쵸? 자, 그런 상태에서 1번 보세요. 갑의 경우 걷지 않더라도 양발의 전이차 뭐 얘기하는 거야? 보폭 전압으로 바꿔서 읽어주셨어야 된다. 알겠지? 이게 비문학의 기본.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바꿔 읽는 연습하셔야 돼요. 2번 마찬가지로 양발의 전이차 보폭 전압 변압기에 바꿔주면 당연히 커지겠지. 3번 자갈 더 많이 깔면 저항 커지니까 전류의 세기는 약해져야지. 그쵸? 다 맞는 얘기. 4번도 맞죠? 그쵸? 갑과 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아지려면 갑의 양발 간격이 더 커져서 어떻게 해야 돼? 을보다 좁아져야 얘랑 똑같게 맞춰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5번 보면 변압기에 접촉했을 때 라고 조건이 나왔으니까 보폭 전압 말고 이제 뭘 봐줘야 돼? 접촉 전압을 봐야 되는데 그때 발생한 접촉 전압
및 그에 따른 전류의 세기가 서로 같다면 을의 손접촉 저항은 이미 인체 저항이 더 크니까 고유 인체 저항이 더 크니까 밥보다 어때야 됩니까? 작아져야 되죠. 어때? 그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그게 4죠. 그쵸? 지금 그 정보로 다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지각한 친구들 몇 명 있었죠? 그 친구들이 지금 밑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시험이 끝났어. 내가 잠깐 답지를 전해주고 올 테니까 우리 뭐 하고 있는다? 17번 계산해. 16번 계산 못한 친구들 3분 동안 잠깐 계산해. 답지 전해주고 올게요. 선물이라지. 해야지. 딴 데서 시간 안 끌려. 내가 해주자. 계산해봐 빨리. 자, 봅시다. 나는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정보량도 제일 많고 전압은 그래도 한 큐에 깨지던데
얘는 여러 가지 볼 게 많잖아. 그치? 점점 발짝 차리고 가야 돼.